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6년 만에 남편한테 5만 정 다 떨어져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현재 저는 든든한 아들과 친구 같은 딸을 키우고 있고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며 친정 부모님에게 전에는 마음껏 하지 못한 효도도 많이 하며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고생만 움팡지게 한 뒤 친정으로 돌아온 불효녀거든요. 그러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는데 어쩌겠어요.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걸요. 그리고 나중엔 아이들 보고 참고 살았는데 왜 참고 살았는지. 이혼한 지금은 그 참고 산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지경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능력 있는 남편이랑 산다는 약간의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거였어요. 아니, 남편의 능력이란 것도 실상은 전부 거짓 허풍이었는데요. 그 인간은 정말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기세등등했죠. 정말 과거의 그 인간을 떠올리면 세상 무서운 것도 아쉬운 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 인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아무리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15년이나 같이 살지 않았겠죠. 원래 나쁜 짓이라는 게 처음이 어렵고 그러다 시작되면 점점 간땡이가 붙기 마련이잖아요. 그 인간도 그랬어요.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여전히 제 남편이 능력이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데도 약간 기가 죽어 지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 아들이 돈을 잘 버니 그 기세가 대단하셨거든요. 참고로 남편은 그 집안의 장남이고 저도 장녀였는데요. 장남과 장녀이니만큼 저도 남편도 자기 집에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는 편이었어요. 거기에 저는 며느리이기도 했으니 시댁에도 신경을 써야만 했는데 사위였던 남편은 그게 아니었죠. 뭐 말로는 결혼 반대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는 듯 장인 장모가 자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 낯을 가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자기가 더 저희 친정을 멀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위노릇커녕 친정에도 잘 가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말씀은 달리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부분을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딸이 반대까지 무릅쓰고 데려온 사위니 미우나 고우나 우리 사위라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챙겨주려 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 마음도 몰라주더라고요. 마치 결혼 전 반대했던 걸 좋은 명분으로 삼아 원래 자기 부모님은 나 안 좋아하잖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에 반면 저는 맏며느리라고 자기 집 행사에는 자기는 바빠서 못 가도 저는 꼭 보내려고 안달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가기 싫었죠. 시어머니랑 사이도 좋지 않았거든요. 참고로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사이가 굉장히 나쁘십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헤어질 마음은 없고요. 그냥 지지고 볶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며 사세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너는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내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났냐? 너는 참 복도 많다. 나는 우리 아들 같은 남편이랑 사는 게 평생 꿈이었어. 아,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이렇게 저더러 서방복 있다고 돌려서 자기 아들 자랑을 하셨는데요. 저런 말을 들으면 아주 기가 찼죠. 결혼할 당시에는 제가 남편보다 돈을 훨씬 많이 모았고 또 잘 벌었거든요. 그러다 아이들 낳고 건설업을 하는 남편이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부터는 자기 아들이 대단하고 그런 자기 아들이랑 사는 제가 땡잡았다며 저런 말을 밥 먹듯이 하셨어요. 한마디로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버니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거였죠. 그전에는 반찬도 자주 만들어주시고 주말이면 쉬라고 아이들도 봐주시는 시어머니셨는데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얼굴색을 싹 바꾸니 저도 실망감이 여간 큰 게 아니었어요.
아, 원래는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이 드니 저도 시어머니가 달리 보였는데요. 남편은 돈을 벌더니 자기 집에 극진한 효자가 되더라고요. 시댁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홍길동처럼 날아가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곤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공사하다 좋은 게 있으면 시댁에도 설치를 해줬는데 시댁에 가면 늘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머니, 싱크대 새로 하셨네요. 엄청 좋아 보여요. 하고 제가 물으면 네 남편이 글쎄 어디 공사하고 남은 자재라고 우리 집에 사람 보내서 해줬다. 좋아 보이지? 내가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하지. 요즘 이게 유행이라며?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솔직히 우리 집 싱크대도 있는데 시댁 먼저 저리 챙기니 기분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서운한 티를 내면요. 저를 아주 한심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뭘 또 그래. 내가 다음엔 우리 집 싱크대 바꿔줄게. 엄마가 우리보다 살면 얼마나 더 살아?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엄마 먼저지. 아니, 며느리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늘 자기 집만 우선순위로 챙기니까 그게 서운하다는 거지. 우리는 같이 살잖아. 뭘 또 그래. 아까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쓰면 또 얼마나 쓰겠어. 우리 집은 내가 차차 바꿔준다고. 셈을 낼 걸 내라. 저렇게 저를 아주 속이 좁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참 기분이 그랬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부모 위하겠다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치사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더라고요. 아니, 부부 사이는 원래 서로 돕고 살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힘들어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회사 일로 아이들 케어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면 10번 말해야 한 번 들어줄까 말까였고 거기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인데 왜 엄마인 저만 일과 육아를 다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기회만 있으면 남편에게 늘 불만을 표현했어요. 으이그 또 시작이다. 원래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잖아. 왜 또 나를 들들 볶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내가 뭘 알아. 뭘 알아야 애를 보지. 애들도 그래. 아빠보다는 엄마만 찾는데 자기가 하는 게 훨씬 낫지. 난 가장이니까 돈 많이 벌어오면 되잖아. 누가 들으면 외벌이인 줄 알겠네. 나는 뭐 돈 안 벌어? 그리고 자기 그 돈 벌어서 온전히 우리한테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 기분 낼 거 다 내고 나한테는 생활비만 갖다 주면서 왜 그걸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 말하는 건데? 그럼 나 회사 그만둘 테니까 내가 벌어오는 만큼 생활비 더 줘. 웃기고 있네. 그건 또 무슨 도둑놈 심보냐? 그럼 나만 죽어라 일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고정 수입이 없잖아. 일한 만큼 버는 건데 마누라가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생활비 따박따박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막말로 그 돈으로 살 수 있으면 회사 그만둬. 대신 돈 부족하다고 나한테 더 달라고 하지 마. 나는 자기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줄 거니까. 이렇게 남편은 말끝마다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뭐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10년이 넘어가니 점점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 애들도 아빠보다는 엄마인 저를 따랐고 아빠가 집에 있으면 불편해했는데 그럼 또 남편은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더군요.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 거래요. 아니, 애들이야 자기 할 탓 아닌가요? 자기가 잘했다면 애들도 아빠를 잘 따랐겠죠. 그런데 자기는 쥐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애들이 자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심보죠? 그리고 남편이 말끝마다 제 기분을 해치고 밥맛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저도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부탁할 생각도 없이 제 손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러다 결혼 16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혼자 해결하기엔 다소 벅찬 일이 생겨났어요. 바로 저희 친정집 수리 문제였는데요. 저희 친정이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집으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쭉 살던 집이었는데 저도 제 남동생도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하자가 참 많았고 그래도 그때마다 수리해서 사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골치 아픈 누수 문제가 터졌다며 친정엄마가 난감해 하셨어요. 사위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 바로 도와달라고 하실 만도 한데 사위가 처가를 불편해한다는 걸 아니 저희 부모님이 직접 수소문해서 업자를 불러 몇 차례 고치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원인을 잡지 못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누수 탐지 비용이라며 돈만 수십만 원을 날렸다 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다며 저한테 SOS를 치셨어요. 말이 저한테지 저를 통해서 사위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건데 설마 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했어요. 제가 최대한 부탁하는 저자세로 말을 했는데도 다른 전문가들이 못 잡았으면 나도 모르는 거지. 내가 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서운한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집도 아니고 처가 문제에 저리 남보다도 못한 말을 하다니 이건 우리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무슨 반응이 이래? 지금 남의 집 얘기야? 우리 엄마 아빠 지금 그 누수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그래도 자기는 일반인보다 잘 알 거잖아. 알긴 뭘 알아, 똑같지. 그리고 다른 업자 불러보시라고 해. 이미 업체 3군데나 불렀다니까. 올 때마다 누수 탐지인지 뭔지 그거 하고 원인도 못 찾고 돈만 날렸대. 집이 오래돼서 못 찾는다고만 했다는데 답답하지. 당장 집을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도 가서 못 찾겠지. 이참에 방수랑 배관이랑 다 뜯고 새로 하시라 그래. 근데 그거 돈 장난 아니다. 누가 그걸 몰라? 그래서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시댁에 이런 일 있었어 봐. 자기가 벌써 발벗고 나섰을 거잖아. 그야 내 부모니까 그렇지. 자기네도 처남 있잖아. 왜 자기가 나서서 그래? 걔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뭘 알아.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하냐? 돈이 한두 푼 드냐고. 요즘 사람 하나 불러서 일 시키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막말로 그 돈 나 줄 거냐고.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도 없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남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았는데 사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가에 저럴 수 있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제가 삐져서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고 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저런 상황에 기분 나쁘지 않을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딨나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랑 결혼 못하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주접을 떨더니 이래서 결혼 전 남자가 하는 말은 믿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요. 결혼만 해주면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처가에도 큰아들처럼 충성하고 살겠다던 남편이었는데 그걸 믿은 제가 바보였죠.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저는 남편한테 단단히 뿔이 났는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그 일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이혼은 그 다음날 시댁에 다녀온 이후였죠. 글쎄 시댁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방문한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쁘고 돈 타령하던 남편이 글쎄 시댁에 가전제품을 전부 다 S전자 최신 제품으로 바꿔드린 거 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좋아서 자랑하기 바쁘셨어요. 자기가 아들 하나를 잘 낳아서 이런 호강을 받고 산다며 제 속을 긁으셨는데 아무리 화를 누리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덕분에 그날 식사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급기야 체하기까지 했는데 그날 남편하고도 대판했어요. 아니 어떻게 치사하게 사람이 그래? 우리 친정 수리하는 데는 돈 많이 든다고 사람 빈정상하게 하더니 시댁은 가전제품 싹 다 바꿔드렸더라? 아 그거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했어. 엄마가 냉장고에서 자꾸 소리 난다고 하는데 8년이나 썼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다 바꿔드렸지. 우리 엄마도 최신 제품 좀 써봐야지. 우리 집 냉장고도 8년 됐거든? 그 냉장고 우리 냉장고 바꾸면서 따라 바꾸고 싶다고 같이 바꿔드렸잖아. 그럼 우리 집 가전제품도 바꿔줘야지. 별, 자기는 이럴 때 보면 사람이 참 속물이야. 그래, 알았어.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나중에 봐서 바꿔줄게. 샘낼 게 없어서 시댁 가전제품 바꿔준 걸 샘을 내냐? 몇 살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친정 수리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자기 집에는 펑펑 쓰니까 그렇잖아. 뭘 또 펑펑 썼다고 그래. 하물며 내가 내 부모 챙기지 네 부모 챙기겠냐? 억울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친정에 해드려. 뭐?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말하기도 싫다. 알겠어. 니네 집 우리 집 선 긋자는 거지? 그래, 나도 좋아. 저는 그날 마음이 단단히 상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데 10년 넘게 아이 낳고 같이 산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야말로 오만 정이 떨어진 건데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자기가 사위 노릇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며느리 노릇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는 이왕이면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치한 기싸움이 이혼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뭐 저런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인데 시어머니처럼 저도 이혼 못하고 저 인간이랑 늙어지도록 지지고 볶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아무래도 자기 엄마는 참고 살았으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미쳤나요? 15년을 살았는데 콩깍지가 벗겨져도 진작에 벗겨졌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저희 가족이나 친정에는 그렇게 짜게 굴 수가 없었는데 애들도 다 큰 마당에 빌미가 생기면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물론 이혼하려고 벼르고 산 건 아니었지만 굳이 시어머니처럼 살 마음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친정집 누수권으로 싸우게 되면서 저는 여차하면 정말 이혼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는 남편한테 친정집 문제로 아쉬운 소리는 않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서 누수 전문 업체를 수배했고 문제를 찾지 못하면 아예 그냥 배관공사와 방수를 다시 하기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긴 했는지 하루 종일 탐지한 결과 누수를 찾게 되었죠. 전문가는 정말 전문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제가 부담했는데 친정부모님이 미안하다며 그 돈을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제 통장에 입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냉전인 상태로 한 달 가까이 되어갈 즈음 시댁 제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제가 그 제사에 가지 않을 것이니 그제야 남편이 먼저 저희 친정에 대해 묻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 같으니 제 기분을 살살 풀어보겠다 이거였죠. 그나저나 처갓집 누수 문제는 어떻게 됐어? 설마 아직도야? 이거 정말 내가 나서야 하나? 라고 입방정을 떨었는데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번 기회로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 이혼하자고 준비한 말을 뱉었는데요. 남편이 무슨 이깟일로 이혼을 하자며 저더러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협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나 참 누가 마음에 없다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혼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자기는 바빠서 도와주지 못한 건데 저는 악의적으로 자기 집에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자기도 내가 싫다는 거네. 며느리 노릇도 안 하는데 나랑 왜 살아? 우리 이제 시간 그만 끌고 각자 길 가자. 애들도 컸잖아.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그리고 애들이 컸어도 애들이지. 부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래, 얘기 잘했다. 그럼 당신 같은 아빠를 보고 애들은 뭘 배울까? 나는 말이야, 내가 당신이랑 16년 가까이 살았다는 사실보다 우리 애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상으로 받아들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그리고 내가 왜 이혼 얘기까지 하는지 정말 몰라? 자기는 자기 부모님만 챙기는 사람이잖아. 지금도 다음 주에 자기 집 제사가 있으니까 나 구워 삶아보려고 이러는 거고.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래,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얼씨구나 하고 우리 집 제사 때 버티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러는데 내가 바빠서 처갓집 못 도와줬다고 몇 번을 말해. 업체 불러서 해결됐다며. 그럼 된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그 낡아 빠진 집 나중엔 내가 도울 일이 있겠지. 됐어. 나중에 도울 일이 있을 거라고? 웃기고 있네. 그걸 기다리느니 평화통일을 기다리겠다. 진짜 유치하게 계속 이럴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약속해. 됐냐? 남편은 제가 이혼 소리를 하자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마음에도 없는 사과에 더 약이 올랐는데 남편 말대로 얼씨구나 좋다고 제사에 일부러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고 놀러 나갔어요. 물론 핸드폰은 친구들 만난 뒤로 꺼버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 전원을 다시 켰는데 저는 제 핸드폰이 폭발하는 줄 알았네요. 부재 중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던지 50통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시어머니셨는데 문자도 정말 읽는 게 힘들 정도로 살벌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랑 호의호식하면서 자기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없어서 자기가 제사 음식하느라 응급실에 실려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했는데요. 그 문자를 보니 고소하기도 하고 지난 무수히 많은 제사가 떠올라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한 이후 제사 음식은 전부 저한테 시키셨거든요.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공평하지 않겠냐며 자기는 정말 쉬운 일만 골라 하셨죠. 그리고 제가 제사 준비로 힘들어하는 티라도 낼라 치면 이깟게 뭐가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해. 나 때는 제사 준비도 꼬박 일주일 넘게 했어. 이렇게 제 입을 막으셨는데 이혼하면 저딴 집구석 행사에도 자유라고 생각하니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사실 더 막 나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기분도 풀어줄 겸 난데없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남편한테 말을 했다는데요. 야,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냐? 자기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아. 제사도 안 온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그러게, 뭐가 이쁘다고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자고 하시겠어? 나는 핑계고 당신이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자기는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르니? 그리고 미리 말하겠는데 나 그 여행 안 가. 그게 여행이니? 시발들러 가는 거지? 진짜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꼬였냐? 왜 말을 그렇게 해? 왜긴 5만 정 떨어져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대단하게 아까운 아들 어머님한테 돌려드리고 싶다니까? 자기도 그래. 자기도 자기 본가가 제일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족여행을 가든 가족 초상을 치르든 저는 절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는데 이윽고 여행 당일날이 되었죠. 그리고 설마 했지만 제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니 하는 수 없이 남편만 자기 식구들 픽업하러 나갔는데 1시간 정도 됐을까? 제 핸드폰에 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에게 불이 나도록 전화하는 이는 시어머니셨죠. 자기가 제사도 봐줬는데 가족여행까지 파투를 냈으니 모르긴 몰라도 단단히 뿔이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끄려고 하는 찰나 핸드폰이 또 울리는 바람에 원치 않는 통화가 연결되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쇼미더머니 래퍼인 줄 알았어요. 어찌나 숨도 쉬지 않고 말씀을 잘 하시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윽고 말씀이 끝나셨는지 너 내 말 듣고 있니? 왜 대답이 없어? 라고 하셨는데 마침내 제 순서가 왔으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듣지 않으셨냐고 저는 가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어머님 집 행사에 참여할 일 없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제대로 전달했는데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당신 아들한테 다 들었다면서 정말 그 아들의 그 엄마라고 저더러 까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이혼했으면 당신은 100번도 했을 거라며 기회 줄 때 못 이기는 척 튀어오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라고요. 그래, 매 순간 진심이지. 내가 그 마음 왜 모르겠니? 그리고 우리 아들도 충분히 반성하는 눈치던데 네가 좀 봐줘야 하지 않겠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본의 아니게 그런 거라는데 네가 네 남편을 이해해줘야지. 싫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도 안 믿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마음 바뀌지 않을 거니까 저 빼고 재미난 여행하고 오세요. 오히려 제가 가면 더 분위기만 이상해져요. 예, 네가 안 오는데 어떻게 재미난 여행을 해? 원래 부부싸움은 백해 무익한 거다? 그러지 말고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애들 데리고 택시 타고 후딱 넘어와라. 지금은 둘 다 혈기왕성하고 돈도 아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야, 늙으면 의지할 사람은 옆에 있는 배우자밖에 없는 거다. 야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야라고 하셨어요? 어머, 그랬니? 에이, 내가 언제?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애들한테도 진작에 물어봤는데 싫다고 했어요. 애들도 엄마만 고생하는데 그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너는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니? 누가 들으면 내가 일부러 너만 고생시키는 줄 알겠다. 맞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저도 더는 바보처럼 저 도리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 저라고 바쁜 날이 없겠어요? 이래서 요즘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네가 바쁜 거랑 우리 아들이 바쁜 거랑 같니? 벌어오는 돈 액수부터가 다른데. 그리고 며느리는 원래 시댁 일 도맡아서 하는 거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처가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니다. 누가 손님을 일을 시키니? 그건 애당초 니네 부모가 잘못하신 거야. 더 말하기 입 아프다. 30분 줄 테니까 얼른 튀어와. 더는 못 기다린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당신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쫄지도 않았는데요. 솔직히 저러다 말겠지 했어요. 막말로 데려가서 일할 사람 없으면 밖에서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될 일이고 갔다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할지언정 오늘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라는 여행은 안 가고 집으로 들이닥쳐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저를 아예 끌고 갈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언성이 아까 통화 때보다 한층 더 높아지셨는데 침까지 튀기며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더 기분 나쁜 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뒤에 남편과 시아버님이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며 있었다는 거였는데 이쯤 되면 정말로 누가 이기나 승부를 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시다가 자기 분을 못 이기셨는지 제 머리채를 잡으려 순식간에 달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시어머니의 두 손을 제가 잡아버렸는데 제 코앞까지 온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그 눈빛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그 눈빛은 그야말로 이번에는 절대 저를 봐주지 않겠다는 어떤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먼저 전화로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 저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심보는 무슨 심보냐고 저 역시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가 우습냐? 내가 튀어오라고 했냐 안 했냐?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내 기필코 오늘은 네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야 말 것이야. 너 이 손 안 나?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그때 당시 나이는 60대 초반이셨어요. 평상시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날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심지어 훨씬 젊은 저보다도 힘이 장사셨는데 제가 힘으로 밀리는 것 같으니 남편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피식피식 거리더라고요. 저런 걸 남편이라고. 저는 순간 너무 열받아 없던 힘도 솟아났는데 그대로 시어머니를 힘으로 힘껏 밀어버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가셨는데 그제야 남편이 뛰어와 시어머니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 죽일 듯 저에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다 우리 엄마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도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러게 왜 여길 모시고 와? 그냥 여행 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라고 했더니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기 죽는다며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둘이 싸웠으면 둘이 해결해야지 왜 자기한테까지 피해를 주냐며 명령기를 펼치셨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피해를 자기가 일부러 받고 계셨잖아요. 네가 오늘 우리 여행 못 간 것까지 전부 손해배상해. 그리고 나 밀친 것까지 병원비도 내놔라. 달려든 건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정당방위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로 오시라고 했어요? 왜 제가 손해배상을 해요? 보아하니 저 없이 여행 가서 고생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억지 부리시는 거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들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내 아들은 힘들잖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런 날은 쉬어야지. 그리고 어차피 가는 동안도 우리 아들이 운전하는데 이게 여행이니? 그럼 적어도 가서는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 여행도 어머님이 가고 싶어서 접한 거 아니에요? 뭐가 어쩌고 저째? 저게 아주 이혼 소리 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네. 야, 너 이혼이 그렇게 네 마음처럼 될 줄 알아? 내 아들이 사고 친 게 없는데 법이 네 편을 들어줄 것 같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가족 수발두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럼 너 대신 네 딸이라도 데려갈 테니 세영이 나오라고 그래. 뭐라고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영이 어머니 손녀예요. 어떻게 며느리 대신 손녀를 부려먹겠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그게 손녀한테 할 소리세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미쳤냐고 그랬냐? 저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그러게 내가 진작에 좋게 말할 때 넘어갔으면 됐잖아. 왜 일을 점점 크게 만들어?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이 하잖아. 지 아빠 우습게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하고. 그게 왜 내 탓이야. 애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런 거 싫었으면 애들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뭐야? 됐다. 상대도 안 되는 너랑 무슨 얘기를 더 하겠니? 그래, 이혼해. 대신 애들은 못 주니까 그런 줄 알고. 서준이 세영이 이리 나와. 이제부터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가서 산다. 대충 짐 싸서 10분 내로 나와. 남편은 갑자기 지들 방에서 떨고 있을 애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다고 준비해서 나갈 테니 그만하고 주차장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진짜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진짜야. 그러니까 애꿎은 애들 잡지 말고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차에서 기다려.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잖아. 라고 대답해줬고 저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미쳤나요?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저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게요. 하지만 시간을 벌어 애들이랑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씩씩거리며 자기 부모를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애들을 불러 외갓집에 갈 거니 얼른 짐을 챙기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미 딸은 그럴 마음이었는지 짐을 쌌다며 금방 나왔는데 아들은 챙길 것도 없다며 게임기랑 핸드폰, 교복 등 몇 가지만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아닌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택시를 타고 출발하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뭘 이렇게 꾸물거리냐며. 시간 없다고 닥달했는데도 저도 시간 없으니 용건만 얘기했어요.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그리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 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 전원을 꺼버렸는데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니 맥이 탁 하고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짐가방에 애들까지 전부 데리고 나타나자 친정 부모님도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 이윽고 한숨을 쉬며 친정엄마가 아빠를 불러 제 짐가방을 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친정엄마는 저보다도 아이들을 챙기며 애들한테 괜찮냐고, 괜찮다고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셨는데 딸아이가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좀 전에 친할머니가 너무 무서웠다고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아이한테 미안하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던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인간들이랑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여행을 정말 가지 않았는지 남편이 친정에 왔더군요. 그리고 이러는 법이 어딨냐며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정신인 거야? 거짓말까지 하고 사람을 따돌려? 내가 오죽하면 그래. 그리고 눈 없어? 여기 우리 부모님 다 계셔.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는 우리 부모한테 함부로 해놓고 나더러는 예의를 갖춰라. 진짜 웃기는 여편네네. 자네,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건가? 애가 오죽하면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겠어. 장인어른,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이건 편드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오늘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니지. 오늘뿐만이 아니지. 며느리가 제사도 안 가고 오늘은 며느리 기분 풀어주겠다고 저희 엄마가 여행 가자고 했는데 거기도 안 간다고 버티다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 저더러 준비해서 내려간다고 해놓고 여길 왔다니까요. 아니,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행동이냐고요. 그럼 내 딸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는 소린가? 그렇게 따지면 자네도 할 말이 없네. 자네는 뭐 우리한테 잘하는 사위야? 장인어른이 그러시니까 제가 불편해서 더 뭘 안 하게 돼요. 막말로 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피차 불편한 사람들끼리 가급적이면 안 보고 사는 거죠. 뭐야? 그럼 내 딸은 자네 부모가 편해서 그 집에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한다는 거야? 사위랑 며느리는 다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 사람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럴래? 오늘 여행도 그래. 정말 나 때문에 어머님이 가자고 했다는 거야? 어머님 당신이 가고 싶으신 거잖아. 근데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가서 수발들 사람 없으니까 심통난 거고. 우리 엄마가 애야? 무슨 심통이 나. 아까 못 봤어? 어머님이 나한테 달려드셨잖아. 당신이랑 아버님은 말리지도 않고. 근데 왜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싫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고. 그야 이혼하면 불편하잖아. 그리고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막말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해. 나처럼 성실한 사람이 또 어딨다고. 아빠가 무슨 성실해. 아빠는 맨날 우리한테는 소홀하잖아. 주말에 우리 식구끼리 놀러 가자고 하면 힘들다고 잠만 자고 또 쌍문동 할머니 집에만 가자고 하고 아까도 그랬잖아.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너희 집에 조용히 안 해? 아빠도 조용히 해. 여기 아빠보다 어른도 계신데 왜 아빠가 소리 질러? 서준이 너까지 진짜 집안꼴 잘 돌아간다. 엄마가 저 모양이니 애들도 저러지. 자네 진짜 여기서 더 할 건가? 이제 보니 우리 딸이 참 불쌍하게 살았네. 너 이렇게 살려고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했어? 진짜 서운합니다. 저 아직도 그때 받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 그럼 헤어져. 얘가 자네 싫다고 하잖아. 애들도 아빠가 싫다고 이러는데
자네야말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나? 아니다. 하기 싫으면 말아. 요즘은 이혼 소송하면 된다고 하던데. 장모님은 딸이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엄마가 그래요? 나는 그래. 나는 내 딸이 힘들지 않은 게 제일인 사람이야. 그래서 자네 반대한 거고. 나는 자네가 이럴 것 같았거든. 애들한테도 이게 뭐야? 이게 애들한테도 두고두고 상처인 거 모르나? 자네는 남편 자격도 없지만 부모 자격도 없어. 그날 저희 엄마는 엄청 단호하게 남편을 혼내셨어요. 그러자 이 인간이 그게 또 못마땅했는지 급기야 소송할 것도 없다며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고 그냥 협의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 사위 안 한다나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그 인간 마음 바뀔까봐 다음날 바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서류를 가져와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애들은 무조건 내가 키우겠다 못을 박았는데 전날 애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에도 빈정이 상했는지 지 엄마 닮은 애들은 필요 없다며 양육비도 아주 일시불로 줄 테니 애들 핑계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고마웠죠. 그리고 빠른 이혼을 위해 저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요. 괜히 그걸로 시간 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이 났을 때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저희 친정이 오래된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집에서 다섯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보라고 아주 악담을 했는데 저 인간 봐서라도 내가 우리 가족 잘 건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았죠. 그리고 이혼 후 이제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랑 엮일 일 없으니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행복 그 자체였는데 그냥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거 있죠. 비록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저도 철이 덜 들었는지 친정 부모님과 다시 살게 되고 엄마가 해주는 저녁밥을 먹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입사 초기 때처럼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했어요. 게다가 틈틈이 다른 업무 관련된 공부도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면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원래 제가 결혼 전에는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과 시댁 육아까지 겹치니 일을 하고 싶어도 여간에서는 욕심을 낼 수 없었는데 그때 놓친 좋은 기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과 동시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는데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찾아올 때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까? 정말로 저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놓칠 리가 없었죠. 이때만 기다렸는걸요. 그리하여 그때 저는 거의 회사에 먹고 자는 사람처럼 프로젝트에 매달렸는데 그렇게 8개월 만에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어요. 원래 기대했던 성과보다 결과가 더 좋게 나왔는데 저는 그 일로 인사고과는 물론이고 회사 내에서도 저를 다시 봤다며 능력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었죠. 그러니 저 역시 더 인정 욕구가 생겨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2년 뒤 타 기업에서 감사하게도 스카우트 제안을 한번 받게 되었어요. 연봉도 전에 받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었는데 몸담고 있던 회사에는 미안했지만 이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그때 당시 목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친정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서 우리 가족 모두 이사를 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5 식구가 살려면 평수도 제법 커야 된다는 생각에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을 때였는데 그래서 스카우트 제안이 반가웠죠. 그래서 남편이 줬던 위자료, 양육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저희 부모님 돈까지 합쳐 한강이 보이는 48평
고층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운도 좋았던 게 원래 주인이 외국에 가게 되었다며 급매로 나온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노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당장에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고 제가 보자마자 그 집을 계약해버렸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네 돈이 대부분인데 네 이름으로 해라 라며 명의를 제 단독으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때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아파트라 그런지 집안 자체가 훈훈하다며 늘 우풍이 있던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집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제가 정말 큰 효도를 한 듯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요, 내친 김에 좀 무리이긴 했지만 이사 갈 집,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모두 새 제품으로 장만하기로 했는데요. 가전제품을 사러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더 비싸고 좋은 걸로 바꿨는데 야, 진짜 돈이 많이 나오긴 하더군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해 제가 허리띠 졸라매고 살 생각으로 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를 간 날 저희 5 식구는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집이 너무 좋아서요. 특히 저희 엄마랑 딸이 좋아했는데 저희 아빠가 수고했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며 먼저 살던 집이 팔리면 그 돈도 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싫다고 거절했죠. 그 돈은 아빠가 잘 가지고 있어. 그 돈으로 엄마랑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좋잖아. 앞으로는 내가 평생 효도하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됐어 이놈아. 아빠가 뭐 능력이 없냐? 아빠도 돈 벌어. 그 돈 없어도 아빠가 엄마 데리고 여행 못 가겠니? 우리 손자 손녀까지 죄다 끌고 갈 수 있어. 아, 네. 우리 아빠 짱이네. 역시 내가 아빠 닮아서 능력이 좋은 거였네. 그걸 이제 알았어? 우리 이제 앞으로 건강 잘 챙겨서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자. 저 봐라. 니네 엄마 입 찢어지겠다. 이게 말로만 듣던 한강뷰 아파트라는 거지? 좋긴 하네. 저희 아빠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서 행복만 할 수 있도록 더 화이팅 해야겠다 다짐했는데 그때 그걸 그 인간들이 봤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집 사진을 찍어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그 인간이 혹시라도 본다면 좀 배가 아팠으면 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일주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며 다짜고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볼 일 없고 곤란하든 성공을 하든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수소문을 한 건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거기엔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는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저희 엄마가 문을 열어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이 떡하고 벌어졌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세상 친절한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그리고는 아가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 네가 안 도와주면 저기 보이는 한강에 다 코박고 죽어야 해. 라며 다소 험악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사실 남편이 건설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데 좀 수상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계약된 공사 건수가 많기도 했지만 한 공사에서 남기는 이윤이 제법 많은 것 같았는데 그건 남편의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지가 뭐라고 페라리를 타고 명품 가방에 명품 옷, 심지어 공사판 다니면서 명품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시댁에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제가 더 약이 올랐던 건데 그렇게 돈이 여유가 많아도 저한테 쓰는 돈은 없었어요. 물론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때는 꽤 값비싼 선물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지 만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원래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어디서 무슨 물을 잘못 들였는지 남편은 점점 이상한 인간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한 마당에 그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정말 큰일 날 인간이더라고요. 그동안 공사 이윤을 최대한 크게 남기려고 공사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걸 계약한 회사들이 알고 줄줄이 남편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마도 그걸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죠. 여기저기서 하자가 터지는데 그걸 어떻게 영원히 숨기겠냐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리하여 그 손해배상금이 장난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팔 수 있는 건 전부 다 팔았어도 세 발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융통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역시 급하긴 급했는지 그 잘난 자존심도 버리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을 했는데요. 정말 고소했어요. 여보, 서준이 엄마, 예정을 봐서라도 나 좀 도와줘. 나 이러다가 감옥 가게 생겼어. 감옥 갈 짓을 했으면 가야지. 아니, 네가 인간이니? 그러다 인명사고로도 나면 어쩌려고 그랬어? 뉴스에 나오려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간땡이가 부었어도 그 정도로 사고를 쳤겠어? 그냥 미미한데 공사 건수도 많고 이놈들이 내가 악질이라고 배상금을 크게 불렀다니까. 악질 맞지. 내가 경험한 당신은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 여보, 정말 이럴 거야? 나 진짜 심각해. 우리 부모님 집까지 벌써 다 날렸다니까? 우리 사정 좀 봐주라. 자기 좋은 데 사네. 이런 집에 살 정도면 돈 좀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해서 어쩌지? 이 집 대출이야. 갖고 있는 건 전부 이 집 산다고 다 털어 넣었거든. 그럼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 나 좀 살려달라고. 웃기고 있네. 우리 이혼했어. 까먹었어? 나도 가장이야. 전 남편 살리자고 내 식구들 사지에 뭐니? 얘 아가, 그러지 말고. 저기, 사돈이야말로 그만하세요. 우리 애한테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옆에서 듣고 가만히 있으려니 못 참겠네요.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남의 일이라는 건가요? 우리 손주 아빠라고요. 네,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빠 자격이 없어요. 사돈은 아들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사람이 저럽니까?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맺힌 거 많아요. 그거 일일이 하나씩 터트리기 전에 이만 돌아가세요. 장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사람이 사지에 몰렸는데 지금 등 떠미는 거예요. 왜 내 탓을 하나? 그 사지에 몰린 게 누구 때문인데? 자네가 그러지 않았나? 후회하지 말라고. 그럼 자네도 아무리 급해도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무슨 염치로 여길 와? 그럼 내가 준 양육비랑 위자료만 도로 내놔. 우리 엄마 아빠 지낼 곳을 마련해줘야지. 위자료는 그렇다 치고 양육비까지 내놓으라고? 네가 사람이니? 됐어. 아까 말했잖아. 나 이 집 사느라 돈 없다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 같이 살아야겠네. 이 집에 내 돈이 들어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자격 있네. 뭐라고? 네가 궁지에 몰리더니 미치긴 단단히 미쳤구나.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더는 입씨름하기 싫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출동한 경찰일로 하여금 그 뻔뻔한 모자가 저희 집에서 쫓겨났는데 저런 인간이란 10년 넘게 부부로 살았다는 게 창피했어요. 그리고 저 인간이 자기 죗값은 톡톡히 받길 바랬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나가시면서 오열하며 나가셨지만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뿌린 대로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도 하나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긴 했지만 살면서 저 인간이 가져온 더러운 돈에 제가 호의호식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였죠. 만약에 저 인간이 저렇게 번 돈으로 저와 저희 친정에도 아낌없이 베풀었다면 그땐 저야말로 어떻게 해야 했을까? 난감했을 것 같았는데
그땐 불만이었지만 이젠 다행이라 여깁니다. 적어도 저는 떳떳하니까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저런 아빠를 옆에서 치워줬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 닮지 말고 저를 닮아 정직하고 성실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애들 잘 키워야죠. 그래서 아들은 절대 지아빠 닮지 않도록 하고 저희 딸은 지아빠 같은 남자 못 만나도록 눈을 높여줄 생각인데 제가 앞으로 슬기로운 엄마이자 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전 남편인 그 인간은 결국 자기가 한 행동에 제대로 인생 나락을 갔는데 그 나락에서 새 사람이 되어 남은 인생은 착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이젠 저도 좋지 못했던 기억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멋진 우리 집에선 늘 웃음과 행복한 추억이 가득하길 마음속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